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 발사가 올해에서 내년 초로 연기됐습니다. 아리랑 6호는 당초 유럽의 우주 발사체에 탑재돼 하반기에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함께 실릴 이탈리아 우주청의 위성 개발이 지연되면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세울 원전 3, 4호기와 월성 원전 4호기의 변경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설계 일부가 변경되거나 하자 보수 차원에서 구성품을 교체하려는 것으로 모두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YTN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직원, 여성과 청년 등 우수 엔지니어 1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폐수 속 금속을 회수하는 흡착제를 개발했습니다. 화학 약품을 사용하던 기존의 흡착제와 달리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환경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 발사가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유럽 우주발사체 기업 아리안스페이스로부터 아리랑 6호의 발사가 내년 1분기로 미뤄질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리랑 6호는 당초 아리안스페이스의 베가C에 탑재돼 하반기에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함께 실릴 이탈리아 우주청의 위성 플라티노 1 개발이 지연되면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리랑 6호는 가로 세로 5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고해상도 관측 위성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세울 원전 3, 4호기와 월성 원전 4호기의 변경 허가 사항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마친 뒤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울 3, 4호기의 변경 사항은 건설 과정에서 설계 일부가 변경된 것으로 원자로 내부 구조물에 쓰이는 부품별 상세 재료, 규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월성 4호기의 변경 사항은 계획 예방 정비 과정에서 발견된 연료관의 미세 흠집에 대해 구성품을 교체하려는 것으로 원안위가 구성품의 재질과 치수, 설치 방법 등이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문홍철 교수 연구팀은 전기 신호를 통해 창문에 투과되는 빛과 열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윈도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전기 신호에 따라 광학적 특성이 변하는 전기 변색 소자를 이용해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의 투과율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 차세대 창호 시스템입니다. 연구팀은 겨울철에는 빛과 열을 모두 통과시키고 여름철에는 빛과 열을 모두 차단하는 등 투과율 조절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호에 변색 소재를 적용해 반사광에 의한 외부의 눈부심 현상도 줄임으로써 보행자의 편의성까지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 곳곳에 쓰이는 금과 팔라듐 등을 폐수에서 회수하려면 과정이 복잡하고 환경 부담도 컸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폐수 속 금속을 회수하는 친환경 흡착제를 개발했습니다. 임준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그동안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손가락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폐수 속 유용한 금속을 친환경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흡착제를 개발했습니다. 폐플라스틱에 용매 처리를 하게 되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속이 빈 다공성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후 하이드라진을 첨가해 플라스틱이 금속 이온을 빠르게 붙잡는 원리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흡착제를 폐수에 넣으면 귀금속을 붙잡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화학약품을 사용하던 기존의 금속 흡착제와 달리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환경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기존에 활용되었던 흡착제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 고분자 파우더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만든 반면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 같은 경우는 폐플라스틱의 원형 자체를 이용을 해서도
흡착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폐자원 자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폐수 속에서 특정 금속만 골라내는 흡착 성능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흡착제를 여러 번 사용해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흡착제 자체의 성능과 그리고 선택성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실험적으로 검증을 했고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한 어떤 실증화 연구를 추가적으로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폐자원을 고부가 가치 소재로 바꾸면서 환경과 자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직원, 여성과 청년 엔지니어 등 모두 16명이 수상했으며 수상자에게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YTN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 2002년부터 산업 현장의 우수 엔지니어를 매년 선정해 포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혁신기업 해외 실증 지원 사업에 올해 참여할 8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글로벌 인공지능 전환 시장 확대에 발맞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신생 기업들의 현지 수요처 발굴과 연결, 실증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선정된 국내 기업들은 실증 과제 이행에 착수하고 솔루션 개발과 현장 테스트를 비롯한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전환이란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업무를 자동화하고 조직의 의사결정을 돕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해 업무 방식을 혁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국내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는 인재 흐름의 순수지를 의미하는 이른바 두뇌 수지 적자폭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 10,000명당 인공지능 인재 순유출은 마이너스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나라 가운데 35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상인은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 체계와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등을 꼽으며 성과가 높을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은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은 기존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할 차세대 발전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세대 원자로 가운데 용융염 원자로 즉 MSR을 사용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원전 관련 업체가 많은 경상남도가 MSR 생산기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현지에서 박중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솔트포스 에너지 본사입니다. 이 회사는 용융염 원자로, 즉 MSR을 개발하는 업체로 4세대 원자로 전문 기업입니다. 4세대 원자로는 물을 냉각제로 쓰는 3세대 원자로를 대체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전 세계 13개 나라가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4세대 원자로엔 6개의 원자로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MSR입니다. 녹는 온도가 매우 높은 액체 상태의 화학적 염을 물 대신 냉각제로 씁니다. 고압 누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또한 설사 용융염이 새 나온다고 해도 이놈이 50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굳어버려요. 이런 장점 때문에 MSR은 300메가와트급 이하의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소인 SMR에 적합한 4세대 원자로 가운데 하나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솔트포스 에너지사는 이 용융염 원자로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경남 대표단이 이 회사를 공식 방문한 목적도 바로 경상남도에 이 회사의 생산기지와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솔트포스사의 제작 기지를 우리 경남에 유치하고 또 솔트포스사의 설계 기술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센터를 경남에 유치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솔트포스 에너지는 지난 2023년 경남도를 방문했고 지난해엔 경남의 원전기업 9곳을 찾아 현장 실사를 통해 원자로 제작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또 경남도와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제작 단계에서 경남의 원전기업과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번 방문엔 경남의 원전 기업도 참여해 뛰어난 부품 제조 기술과 경쟁력을 소개했습니다. Korea is the clear priority. And then we have to understand where in Korea. And Gyeongsangnam is a favorite at the moment. AI 시대에 접어들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제 원자력 기구는 세계 SMR 시장이 오는 2035년까지 600조 원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 매출액은 지난 2023년 기준 1조 8천억여 원입니다. 이 가운데 57%가량을 경남에 있는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 대표단은 이번 방문이 용융염 원자로 생산 기술을 구축하는 디딤돌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은 뇌의 신호를 읽어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이승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생각만으로 이 비디오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인데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용어가 다소 좀 어려운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에서 이 인터페이스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장치를 연결해 준다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말 그대로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뭐 장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줄여서 BCI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뇌에서 발생하는 정기적 신호를 읽은 다음에 이를 컴퓨터화해서 뭐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특정 기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 용어 그대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다는 건데 이 장치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까지 읽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뭐 팔이나 다리를 움직인다거나 생각을 하는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뇌의 그 정기적 신호의 결과물이거든요. 네. 우리 뇌에 있는 세포는 이제 신경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신경세포는 신경세포들끼리 끊임없이 정기적 신호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런 신경세포들끼리 주고받는 정기적 신호를 측정을 해서 어떤 신호가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는 거죠. 뇌의 정기적 신호를 읽기 위해서 이 환자의 뇌에 직접 특수 제작한 칩을 이식하는데요. 이 칩에는 아주 많은 전극이 촘촘히 박혀 있어서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기적 신호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정기적 신호를 외부 컴퓨터에 전송을 하면은 컴퓨터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를 해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거든요.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 환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정기적 신호를 측정한 다음에 컴퓨터가 이 신호는 이런 의미다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미국 UC 데이비스 연구진은 그 루게리병 환자에게 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칩을 이식하고 이 환자가 말하려는 바를 컴퓨터 화면에 띄우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예. 이를 위해서 이제 이 연구진은 환자의 음절 하나하나가 어떤 정기적 신호를 내는지 요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했고요. 이 루게릭병은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앓으면서 널리 알려진 병인데 이 병은 이제 사지가 서서히 위축되면서 거동할 수 없게 되는 병인데 입술 근육도 마비가 되면은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잠시 자료 화면도 나와서 화면을 좀 봤었는데 화면을 보면서도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참 믿기지가 않죠. 예. 루게릭병이나 전신마비 환자들을 위한 이 인터페이스 기술이 상용화가 된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 루게릭병이나 이 전신마비 환자를 위한 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현재 이제 임상 시험 단계에 있고 예. 아직 상용화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이 분야의 이제 선두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그 뉴럴링크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이 뉴럴링크에서 뉴럴은 신경세포를 의미하는 그 뉴런을 이제 따온 말이고 말 그대로 뇌 신경세포를 링크, 즉 연결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예. 그래서 뉴럴링크는 2024년도에 이 어깨 아래가 마비가 된 그 남성에게 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칩을 이식해서 그런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이후 이 환자는 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덕분에 이 컴퓨터 체스 게임을 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뉴럴링크는 현재까지 척수 손상이나 루게릭병 환자 등 총 3명의 환자에게 이 칩을 이식해서 모두 뭐 컴퓨터 게임이나 컴퓨터를 조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국 연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중국 연구진도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적용한 임상 시험을 또 진행을 했다고요? 네, 지난 10살이었거든요. 이 중국 연구진이 이 고압 전기 사고로 이 사지를 모두 잃은 남성에게 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칩을 이식하는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번 임상 진행으로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임상을 한 두 번째 국가가 됐고요. 칩을 이식받은 남성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훈련을 거친 뒤에 이 컴퓨터 체스 게임을 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컴퓨터 게임이네요. 예. 이 중국 연구진이 독자 개발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칩을 남성에게 이식했는데 이 칩에는 반도체 공정을 거쳐서 뇌 조직의 그 미세한 신경 전기 자극을 측정할 수 있는 32개의 미세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요. 연구진은 지금 막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으니까 오늘 한 2028년쯤 이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다음 연구 과제로는 이런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이용해서 로봇팔로 뭐 커피를 짓는다거나 이런 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임상 시험 단계까지는 왔는데 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상용화가 만약에 된다면 전신마비 환자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을까요? 네, 이 현재 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 칩을 그 환자의 뇌에 이식하기 위해서 두개골을 뚫고 이제 그 두개골 속에 넣는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두개골을 뚫어야 하다 보니까 환자 측면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상용화가 되려면 뭐 두개골을 뚫더라도 아주 작은 크기로, 최소한의 크기로 뭐 뚫는다든지 아니면 뭐 두개골을 뚫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이제 이식한 그 칩이랑 이 외부 컴퓨터랑 서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이식한 칩이랑 외부 컴퓨터랑 무선으로 통신하는 그런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일반인들이 이제 그 생각만으로 자동차를 조종하는 것도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게 되겠죠. 예. 지금까지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사이 중부와 남부에도 동시에 이른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남쪽에 머물던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사이에는 중부와 남부도 나란히 장마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돼 제주는 일주일, 남부는 3, 4일, 중부는 5, 6일가량 이른 편입니다. 기상청은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정확한 비의 양은 아직 예측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는 호우경보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동해안에 올해 첫 냉수대가 발생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강원 삼척에서 부산 기장까지 동해안 연안에 주변 해역보다 4에서 7도가량 낮은 냉수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냉수대는 남풍 계열 바람에 의해 바다 밑의 차가운 물이 표면으로 상승하는 현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은 이 같은 현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동해안 냉수대가 한 달째 이어져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 상인들이 애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응급실 익수사고 환자 10명 가운데 3명은 9살 이하 어린이로 나타났습니다.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 조사에 참여하는 전국 응급실 23곳에 들어온 익수사고 환자는 최근 5년간 모두 60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76명, 29.2%가 9세 이하였으며 50대 이상부터도 환자가 늘어 70세 이상도 23.3%를 차지했습니다. 발생 장소는 바다나 강 등 야외가 48.9%로 가장 많았고 다중이용시설 27.9%, 주거시설 10.9%, 수영장 등 운동시설 8.8% 순이었습니다.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이틀째 일정에 잡혀있던 비회원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을 배경으로 G7 정상들의 기념 촬영이 이뤄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일로 일찍 귀국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to be back as soon as I can and have dinner with these wonderful leaders, and then I get on the plane. I have to be back early.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인해 G7 일정을 단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가 이란 사태와 관련한 시급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국가안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협상이 무산될 경우 이란 공습을 위한 벙커버스터를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중동에서 여전히 방어적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공격 개입설을 진화했습니다. G7 회의에 참석 중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휴전 협상을 위한 귀국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La première présidence s'est exprimée il y a quelques minutes pour dire qu'il y avait des discussions qui étaient en cours, ce qui est une bonne chose. Et donc si les États-Unis d'Amérique peuvent obtenir un cessez-le-feu, c'est une très bonne chose.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G7 정상회의 이틀째 예정됐던 비회원국 정상들과의 만남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처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국가 안보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전쟁을 이용한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들의 권력 유지에 지구촌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정치적 궁지에 몰릴 때마다 군사적 강경 대응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번 이란 대규모 공습도 핵무장 저지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발표했지만 시점이 너무 공교롭습니다. 최근 네타냐후는 사법개혁 반대 시위와 부패 재판 재개, 극우 연정 갈등으로 국정 장악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란 공격으로 이슈를 돌렸고 내부 여론은 다시 결집하고 있습니다. בתוך 6 שנים 20,000 שני איומים קיומיים שאנחנו פועלים להסיר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냉전 이후 유럽의 가장 큰 전면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경제 불황과 인구 감소로 내부 반발이 극에 달했고 푸틴의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감도 높았습니다. 나토의 동진을 막고 러시아를 지키겠다는 명분은 애국심을 고취하며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푸틴은 여전히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И в то же время просят приостановить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на 30, а то и на 60 суток. Просят о встрече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Но как же проводить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подобные встреч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네타냐후와 푸틴은 특수한 관계에 놓였습니다.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론을 대거 공급해 푸틴을 도우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란 지원 여부가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앞가림도 바쁘고 미국 눈치도 봐야 하는 러시아가 개입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지구촌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두 사람의 향후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이란 내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란 내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던 지역도 여행 경보를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치안 불안 등으로 인해 이미 여행 경보 3단계가 발령됐던 다른 지역과 함께 이란의 모든 지역이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여행 경보 3단계 발령 지역이 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과 현지 우리 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자세히 전해드린 것처럼 생각만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뇌와 컴퓨터가 연결되는 기술을 통해 몸이 불편한 이들도 전자기기를 조작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과학의 발달로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이 많이 등장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